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할 때 외교 분야에 담당을 하면서 외교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완수한 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가는 진시황을 도와서 그 외교를 담당을 했지만은 원래는 위나라 대량 사람입니다. 요가가 원래 처음에는 소진이 주장한 합종책, 그러니까 6개 제후국들이 서로 연합을 하자, 소진의 합종책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6나라가 연합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소진의 합종책은 그 당시 장의의 연행책과 반대되는 거죠. 장의의 연행책은 진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한나라 와 1대1로 협상을 맺어서 정복을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장의의 연행책인데, 반해서 이 요가는 6개 나라의 합정책을 주도를 합니다. 진시황 쪽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그 나쁜 놈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라고 물어보자, 그때 진나라의 최고의 재상인 이사가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이 요가를 진나라로 불러들여서 밑에 신하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재능을 살리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놈을 요가를 불러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가가 위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위나라 사람으로서 국위의 벼슬에 있던, 이것도 상당히 높은 벼슬이죠. 국위의 벼슬에 있으면서 국방을 담당을 하고 있던 울료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둘이 같은 위나라 사람이니까 이제 그 국방장관, 그러니까 국방을 최고로 하던 울료는 울료자라는 병법서로도 유명하죠. 울료한테 부탁을 해서 요가한테 편지를 써라. 요가 보고 좀 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요가를 이제 꼬시려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그 이사가 말한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가라는 인물이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 외교 담당을 하지만은 그 당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나라 소왕 때, 진소왕 때 한나라에 절세 미인이 있었다. 이 아주 이쁜 미인이 어떤 경매에 나왔어. 한나라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경매에 나온 거를 이 진나라의 소왕이 그 금 3천냥을 주고서 이 미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지만은 그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군대를 키워서 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그 쫄아가지고 무서워서 그 전에 받았던 금 3천냥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소왕 입장에서 봐서는 미인을 공짜로 얻은 셈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종행가들이 또 있었어요. 종행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종행가가 이제 소진, 장의, 요가 이런 사람들이 종행가인데, 이 종행가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재주는 있지만은 덕이 없다. 이로움을 위해서 도의를 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접만, 돈만 많이 주면은 요가는 충분히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행가의 원조는 누구냐? 종행가, 사방에 다니면서 자기 이론을 펼치는 떠드는 사람들의 원조는 귀곡자 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곡자 선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행가는 종은 제후국을 연합을 하는 거죠. 종은 제후국을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이제 바로 그 합종책. 그다음에 횡은 그 강대국인 진이 6개 나라와 단독으로 하나씩 동맹을 맺는 게 횡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횡이 연행책. 그래서 연행책을 주장한 사람은 장의. 그다음에 제후국 연합인 종 합종책을 주장한 사람은 소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종행가 중에서 또 다른 그 옛날 종행가를 볼 것 같으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을 또 종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본명이 단목사인데 뛰어난 외교 수완으로 어떤 그 부를 축적해서 거상이 되었고, 또한 그 조나라와 노나라를 오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들의 재산까지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공자는 이 부자인 자공보다는 가난한 안회를 더 높이 평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가를 불러 드려야 되는데, 이 요가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진나라로 이제 불러들이려 했는데 요가가 이제 위나라 사람이지만은 조나라에 있었어요. 조나라의 도양왕 밑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었죠. 꼬셔서 이제 데려오긴 데려옵니다. 진나라로. 근데 이제 조나라의 도양왕은 누구냐면은 그 전에 이제 도양왕 전에 아버지가 이제 조나라의 효성왕이 효성왕. 이 효성왕 때 진나라하고 장평 전투가 벌어져서 장평 전투에서 조나라가 대패를 하게 되고 40만 명의 조나라 군사들이 땅에 그 생매장되죠. 그 진나라 장군인 백기에 의해서 땅에 생겨서 그 아버지인 효성왕 때 장평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 조나라가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그 조나라 도양왕은 어디든지 진나라를 좀 깨부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도양왕 밑에 곽계라는 대신이 있어요. 곽계가 있었는데 이 곽계라는 대신이 간신이에요. 이 곽계가 진나라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이제 그 진나라에 그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진나라한테 뇌물을 받아먹고 곽계가 도양왕한테 말하기를 지금 있는 신하 중에 요가라는 그 위나라 사람이 있는데 이놈이 뭐 나쁜 놈이다. 반란의 뭐 음모를 꾸미든지 뭐 해서 요가를 저기 없애야 된다 해서 이제 결국 요가가 이제 그 조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쫓겨나면서 이제 그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의 외교 담당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가에 대한 죄를 물을 때 그 곽계가 이제 한 말이 그 요가라는 놈이 공금을 횡령을 했다. 나라 돈을 처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왕이 데리고 있는 그 궁녀를 희롱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양왕 왕 당신에 대해서 사방에 다니면서 쓸데없는 악담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이제 쫓아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나라 한단성을 떠나서 진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진나라는 전통적으로 인재를 중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 요가가 진나라에 와서 함양궁에서 영정 진시황을 만나게 되죠. 이때 정정 진시황이 이제 20대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위험 있는 왕으로 인상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영정이. 그다음에 이사가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이 요가를 위해서. 이 연회 때 그 목념 장군이 참석을 해서 검은고를 타고 무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악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음악은 중국의 그 신화 고대 신화 중에서 음악은 주 양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바람이 불고 양기가 쌓여서 만물이 흩어지고 열매가 안 열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달이 5개 현으로 된 슬을 만들어서 음기를 불러내어서 여러 무생명들을 안정화시켰다. 이것이 음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춤은 이제 음악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건데 춤의 유래는 도당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음기가 지나쳐서 천하가 우울하고 음침한 상태가 되었다. 도당씨가 춤을 무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돼서 음악이 먼저 생기고 춤이 나중 생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현명한 그 군주들이 인재 등용하는 걸 그 예를 들어보면은 현명한 군주들은 인재를 등용을 합니다. 여상 태공망 강태망은 제나라 사람인데 아내에게 쫓겨난 거를 주나라 문왕이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중이 남양의 가난한 상인이며 노나라의 제수인 것을 제나라의 황공이 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리해가 우나라의 거린인데 진나라 목공이 중용을 해서 이 그 백리해가 소용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질시나 야유나 모함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군주는 인재를 알아보고 그 인재를 잘 중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몰랐던 강태공, 그다음에 제나라 관중,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의 백리해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군주가 이 사람들을 잘 중용을 해서 썼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